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며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결국에는 비슷한 문제로 상처받으며 관계를 끝내게 되는 걸까?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것처럼 매번 똑같은 패턴의 연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뿌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반이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이 되는 복합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실 동반이존은 복합 트라우마가 낳은 여러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겪어온 복합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내면에 깊고 어두운 수치심을 남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지독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그 반응의 한쪽 끝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 누구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으며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심리를 보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공동 나르시시스트 또는 동반이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양의 깊은 수치심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그 반응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지독히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결국 동반이존 관계란 마음속 깊이 똑같은 상처와 수치심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고치고 구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변화시켜 자신이 평생 갈망해온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심리학자들은 동반이존 관계를 상처받은 영혼들의 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미묘하게 조종하며 이태로운 춤을 추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춤이 성립되려면 한 명은 구원자 역할을, 다른 한 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라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끌리게 되는 걸까요? 먼저 구원자 역할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4가지 유형의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거나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회사의 대표나 부유한 자산가 같은 사람이죠.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위대함을 자신의 것인 양 누리고 그 후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둘째, 자신을 향한 칭찬과 감탄,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연료,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로피처럼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사람입니다. 외모가 매우 아름답거나 성품이 훌륭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옆에 둠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즉 자신의 못된 본성을 보여줘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든 결점과 실수를 묵묵히 받아내줄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 도움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동반이존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요?
이들은 보통 매력이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매우 강하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상대방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와 결핍이 아기처럼 맞아떨어질 때 두 사람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그 세 가지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겪어왔던 관계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계속 바뀌었지만 패턴은 놀랍도록 똑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3단계는 바로 이상화 단계, 평가절하 단계, 그리고 폐기 단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달콤해서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이상화 혹은 그루밍 단계. 2단계는 엄청난 흥분과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모든 것이 짜릿하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은 심리학, 특히 학대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경계심과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호감과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길들이기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최고의 세일즈맨이 고객을 설득하여 물건을 사게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상품을 신뢰하고 구매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 그루밍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러링, 즉 거울처럼 따라하기입니다. 혹시 데이트 중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컨트리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저도요. 컨트리 음악 완전 사랑하죠. 라고 대답하는 경험 말입니다. 요즘 비건이 되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대박, 저도 완전 그러려고 했어요.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거울처럼 그대로 당신에게 반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와, 우린 정말 공통점이 많아. 천생연분인가 봐.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과 헤어져 집에 돌아가서는 스테이크를 굽고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초반 그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은 당신을 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느낍니다.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이죠.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폭격처럼 쏟아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며 당신을 위해 온갖 희생을 자처합니다. 그건 내가 낼게, 밤이 늦었지만 내가 힘들다면 지금 당장 달려갈게 와 같은 식이죠. 당신이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온전히 집중하고 수시로 다정한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가 닿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사랑 폭격에 연결되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이야 라며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죠. 세 번째는 과도한 정서적 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너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어. 힘들면 언제든 새벽이라도 나한테 문자해,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라며 온갖 격려의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완전히 자신에게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압도적인 매력입니다. 그들은 유머러스하고 다정하며 늘 긍정적이고 사려 깊습니다. 이 모든 매력적인 모습들을 마치 예술처럼 연기하는데 도달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자, 잠시 멈춰서 이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토록 완벽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토록 강렬하게 사랑을 폭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로맨틱한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행동은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이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친밀감 형성을 서두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하루 일과에 대한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전부 다 말해주길 원하죠. 건강한 관계에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동반이존 관계에서는 이 과정이 단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그들은 관계의 진전을 서두릅니다. 정신적 친밀감을 빠르게 확보한 후에는 곧바로 육체적 관계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함께 살자며 동거를 밀어붙입니다. 최대한 빨리 당신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관계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반이존 관계의 시작, 즉 이상화 단계는 눈을 멀게 할 만큼 달콤하고 강렬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아래에는 상대방을 길들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며 더 나은 날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결국에는 비슷한 문제로 상처받으며 관계를 끝내게 되는 걸까?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것처럼 매번 똑같은 패턴의 연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뿌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반이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이 되는 복합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실 동반이존은 복합 트라우마가 낳은 여러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겪어온 복합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내면에 깊고 어두운 수치심을 남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지독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그 반응의 한쪽 끝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 누구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으며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심리를 보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공동 나르시시스트 또는 동반이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양의 깊은 수치심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그 반응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지독히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결국 동반이존 관계란 마음속 깊이 똑같은 상처와 수치심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고치고 구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변화시켜 자신이 평생 갈망해온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심리학자들은 동반이존 관계를 상처받은 영혼들의 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미묘하게 조종하며 이태로운 춤을 추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춤이 성립되려면 한 명은 구원자 역할을, 다른 한 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라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끌리게 되는 걸까요? 먼저 구원자 역할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4가지 유형의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거나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회사의 대표나 부유한 자산가 같은 사람이죠.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위대함을 자신의 것인 양 누리고 그 후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둘째, 자신을 향한 칭찬과 감탄,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연료,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로피처럼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사람입니다. 외모가 매우 아름답거나 성품이 훌륭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옆에 둠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즉 자신의 못된 본성을 보여줘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든 결점과 실수를 묵묵히 받아내줄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 도움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동반이존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요? 이들은 보통 매력이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매우 강하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상대방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와 결핍이 아기처럼 맞아떨어질 때 두 사람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그 3가지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겪어왔던 관계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계속 바뀌었지만 패턴은 놀랍도록 똑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3단계는 바로 이상화 단계, 평가절하 단계, 그리고 폐기 단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달콤해서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이상화 혹은 그루밍 단계 2단계는 엄청난 흥분과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모든 것이 짜릿하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은 심리학,
특히 학대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경계심과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호감과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길들이기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최고의 세일즈맨이 고객을 설득하여 물건을 사게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상품을 신뢰하고 구매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 그루밍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러링, 즉 거울처럼 따라하기입니다. 혹시 데이트 중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컨트리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저도요. 컨트리 음악 완전 사랑하죠. 라고 대답하는 경험 말입니다. 요즘 비건이 되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대박. 저도 완전 그러려고 했어요.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거울처럼 그대로 당신에게 반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와, 우린 정말 공통점이 많아. 천생연분인가 봐.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과 헤어져 집에 돌아가서는 스테이크를 굽고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초반, 그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은 당신을 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느낍니다.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이죠.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폭격처럼 쏟아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며 당신을 위해 온갖 희생을 자처합니다. 그건 내가 낼게. 밤이 늦었지만 내가 힘들다면 지금 당장 달려갈게 와 같은 식이죠. 당신이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온전히 집중하고 수시로 다정한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가 닿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사랑 폭격에 연결되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이야. 라며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죠. 세 번째는 과도한 정서적 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너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어. 힘들면 언제든 새벽이라도 나한테 문자해,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라며 온갖 격려의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완전히 자신에게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압도적인 매력입니다. 그들은 유머러스하고 다정하며 늘 긍정적이고 사려 깊습니다. 이 모든 매력적인 모습들을 마치 예술처럼 연기하는데 도달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자, 잠시 멈춰서 이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토록 완벽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토록 강렬하게 사랑을 폭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로맨틱한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2가지 행동은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이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친밀감 형성을 서두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하루 일과에 대한 아주 사소한 세부사항까지 전부 다 말해주길 원하죠. 건강한 관계에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동반이존 관계에서는 이 과정이 단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그들은 관계의 진전을 서두릅니다. 정신적 친밀감을 빠르게 확보한 후에는 곧바로 육체적 관계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함께 살자며 동거를 밀어붙입니다. 최대한 빨리 당신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관계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반이존 관계의 시작, 즉 이상화 단계는 눈을 멀게 할 만큼 달콤하고 강렬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아래에는 상대방을 길들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며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결국에는 비슷한 문제로 상처받으며 관계를 끝내게 되는 걸까?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것처럼 매번 똑같은 패턴의 연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뿌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반이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이 되는 복합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실 동반이존은 복합 트라우마가 낳은 여러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겪어온 복합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내면에 깊고 어두운 수치심을 남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지독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그 반응의 한쪽 끝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 누구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으며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심리를 보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공동 나르시시스트 또는 동반이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양의 깊은 수치심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그 반응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지독히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결국 동반이존 관계란 마음속 깊이 똑같은 상처와 수치심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고치고 구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변화시켜 자신이 평생 갈망해온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심리학자들은 동반이존 관계를 상처받은 영혼들의 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미묘하게 조종하며 이태로운 춤을 추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춤이 성립되려면 한 명은 구원자 역할을, 다른 한 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라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끌리게 되는 걸까요?
먼저 구원자 역할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4가지 유형의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거나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회사의 대표나 부유한 자산가 같은 사람이죠.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위대함을 자신의 것인 양 누리고 그 후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둘째, 자신을 향한 칭찬과 감탄,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연료,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로피처럼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사람입니다. 외모가 매우 아름답거나 성품이 훌륭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옆에 둠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즉 자신의 못된 본성을 보여줘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든 결점과 실수를 묵묵히 받아내줄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 도움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동반이존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요? 이들은 보통 매력이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매우 강하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상대방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와 결핍이 아기처럼 맞아떨어질 때 두 사람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그 3가지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겪어왔던 관계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계속 바뀌었지만 패턴은 놀랍도록 똑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3단계는 바로 이상화 단계, 평가절하 단계, 그리고 폐기 단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달콤해서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이상화 혹은 그루밍 단계 2단계는 엄청난 흥분과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모든 것이 짜릿하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은 심리학, 특히 학대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경계심과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호감과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길들이기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최고의 세일즈맨이 고객을 설득하여 물건을 사게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상품을 신뢰하고 구매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 그루밍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러링, 즉 거울처럼 따라하기입니다. 혹시 데이트 중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컨트리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저도요. 컨트리 음악 완전 사랑하죠. 라고 대답하는 경험 말입니다. 요즘 비건이 되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대박, 저도 완전 그러려고 했어요.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거울처럼 그대로 당신에게 반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와, 우린 정말 공통점이 많아. 천생연분인가 봐.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과 헤어져 집에 돌아가서는
스테이크를 굽고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초반, 그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은 당신을 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러브 바밍, 즉 사랑 폭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느낍니다.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이죠. 러브 바밍을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폭격처럼 쏟아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며 당신을 위해 온갖 희생을 자처합니다. 그건 내가 낼게, 밤이 늦었지만 내가 힘들다면 지금 당장 달려갈게 와 같은 식이죠. 당신이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온전히 집중하고 수시로 다정한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가 닿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사랑 폭격에 연결되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이야 라며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죠. 세 번째는 과도한 정서적 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너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어. 힘들면 언제든 새벽이라도 나한테 문자해,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라며 온갖 격려의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완전히 자신에게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압도적인 매력입니다. 그들은 유머러스하고 다정하며 늘 긍정적이고 사려 깊습니다. 이 모든 매력적인 모습들을 마치 예술처럼 연기하는데 도달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자, 잠시 멈춰서 이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토록 완벽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토록 강렬하게 사랑을 폭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로맨틱한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2가지 행동은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이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친밀감 형성을 서두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하루 일과에 대한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전부 다 말해주길 원하죠. 건강한 관계에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동반이존 관계에서는 이 과정이 단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그들은 관계의 진전을 서두릅니다. 정신적 친밀감을 빠르게 확보한 후에는 곧바로 육체적 관계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함께 살자며 동거를 밀어붙입니다. 최대한 빨리 당신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관계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반이존 관계의 시작, 즉 이상화 단계는 눈을 멀게 할 만큼 달콤하고 강렬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아래에는 상대방을 길들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며 더 나은 날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결국에는 비슷한 문제로 상처받으며 관계를 끝내게 되는 걸까?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것처럼 매번 똑같은 패턴의 연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뿌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반이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이 되는 복합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실 동반이존은 복합 트라우마가 낳은 여러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겪어온 복합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내면에 깊고 어두운 수치심을 남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지독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그 반응의 한쪽 끝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 누구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으며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심리를 보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공동 나르시시스트 또는 동반이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양의 깊은 수치심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그 반응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지독히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결국 동반이존 관계란 마음속 깊이 똑같은 상처와 수치심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고치고 구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변화시켜 자신이 평생 갈망해온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심리학자들은 동반이존 관계를 상처받은 영혼들의 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미묘하게 조종하며 이태로운 춤을 추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춤이 성립되려면 한 명은 구원자 역할을, 다른 한 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라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끌리게 되는 걸까요? 먼저 구원자 역할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4가지 유형의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거나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회사의 대표나 부유한 자산가 같은 사람이죠.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위대함을 자신의 것인 양 누리고 그 후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둘째, 자신을 향한 칭찬과 감탄,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연료,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로피처럼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사람입니다. 외모가 매우 아름답거나 성품이 훌륭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옆에 둠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즉 자신의 못된 본성을 보여줘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든 결점과 실수를 묵묵히 받아내줄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 도움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동반이존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요? 이들은 보통 매력이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매우 강하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상대방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와 결핍이 아기처럼 맞아떨어질 때 두 사람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그 세 가지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겪어왔던 관계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계속 바뀌었지만 패턴은 놀랍도록 똑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3단계는 바로 이상화 단계, 평가절하 단계, 그리고 폐기 단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달콤해서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이상화 혹은 그루밍 단계 2단계는 엄청난 흥분과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모든 것이 짜릿하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은 심리학, 특히 학대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경계심과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호감과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길들이기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최고의 세일즈맨이 고객을 설득하여 물건을 사게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상품을 신뢰하고 구매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 그루밍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러링, 즉 거울처럼 따라하기입니다. 혹시 데이트 중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컨트리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저도요. 컨트리 음악 완전 사랑하죠. 라고 대답하는 경험 말입니다. 요즘 비건이 되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대박, 저도 완전 그러려고 했어요.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거울처럼 그대로 당신에게 반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와, 우린 정말 공통점이 많아. 천생연분인가 봐.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과 헤어져 집에 돌아가서는 스테이크를 굽고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초반, 그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은 당신을 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러브바밍, 즉 사랑 폭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느낍니다.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이죠.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폭격처럼 쏟아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며 당신을 위해 온갖 희생을 자처합니다. 그건 내가 낼게. 밤이 늦었지만 내가 힘들다면 지금 당장 달려갈게 와 같은 식이죠. 당신이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온전히 집중하고 수시로 다정한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가 닿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사랑 폭격에 연결되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이야 라며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죠. 세 번째는 과도한 정서적 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너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어. 힘들면 언제든 새벽이라도 나한테 문자해,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라며 온갖 격려의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완전히 자신에게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압도적인 매력입니다. 그들은 유머러스하고 다정하며 늘 긍정적이고 사려 깊습니다. 이 모든 매력적인 모습들을 마치 예술처럼 연기하는데 도달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자, 잠시 멈춰서 이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토록 완벽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토록 강렬하게 사랑을 폭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로맨틱한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행동은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이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친밀감 형성을 서두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하루 일과에 대한 아주 사소한 세부사항까지 전부 다 말해주길 원하죠. 건강한 관계에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동반이존 관계에서는 이 과정이 단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그들은 관계의 진전을 서두릅니다. 정신적 친밀감을 빠르게 확보한 후에는 곧바로 육체적 관계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함께 살자며 동거를 밀어붙입니다. 최대한 빨리 당신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관계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반이존 관계의 시작, 즉 이상화 단계는 눈을 멀게 할 만큼 달콤하고 강렬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아래에는 상대방을 길들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며 더 나은 날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결국에는 비슷한 문제로 상처받으며 관계를 끝내게 되는 걸까?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것처럼 매번 똑같은 패턴의 연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뿌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동반이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반이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이 되는 복합 트라우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실 동반이존은 복합 트라우마가 낳은 여러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겪어온 복합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내면에 깊고 어두운 수치심을 남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지독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그 반응의 한쪽 끝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 누구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으며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심리를 보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공동 나르시시스트 또는 동반이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양의 깊은 수치심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그 반응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지독히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결국 동반이종 관계란 마음속 깊이 똑같은 상처와 수치심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고치고 구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통제하고 변화시켜 자신이 평생 갈망해온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심리학자들은 동반이종 관계를 상처받은 영혼들의 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미묘하게 조종하며 이태로운 춤을 추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춤이 성립되려면 한 명은 구원자 역할을, 다른 한 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조력자라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끌리게 되는 걸까요? 먼저 구원자 역할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4가지 유형의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거나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회사의 대표나 부유한 자산가 같은 사람이죠.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위대함을 자신의 것인 양 누리고 그 후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둘째, 자신을 향한 칭찬과 감탄,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연료,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로피처럼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사람입니다. 외모가 매우 아름답거나 성품이 훌륭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옆에 둠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즉 자신의 못된 본성을 보여줘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든 결점과 실수를 묵묵히 받아내줄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 도움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동반이존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요? 이들은 보통 매력이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매우 강하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상대방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와 결핍이 아기처럼 맞아떨어질 때 두 사람은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그 3가지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겪어왔던 관계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계속 바뀌었지만 패턴은 놀랍도록 똑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3단계는 바로 이상화 단계, 평가절하 단계, 그리고 폐기 단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달콤해서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이상화 혹은 그루밍 단계 2단계는 엄청난 흥분과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모든 것이 짜릿하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은 심리학, 특히 학대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경계심과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호감과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길들이기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최고의 세일즈맨이 고객을 설득하여 물건을 사게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상품을 신뢰